네, 한 분 더 연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현민 전 전무의 사법처리 전망 중심으로 좀 진단을 해보는 시간으로 꾸며보려고 하는데요. 자, 매주 목요일에 새로 고친 코너를 장식해 주시는 우리의 멤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노영희 변호사인데요. 이번 주에는 좀 일찍 만나 뵙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만나니까 색다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심리학 박사이시기도 합니다. 아니, 박사 수료입니다. 박사 수료. 아직 학위는 못 받으셨고. 예, 박사 수료. 받으셔야죠, 그럼 빨리.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낸 게, 자, 심리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신 분으로서, 예비 박사로서, 조현민 전 전무가 무려 6번에 걸쳐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잖아요. 네. 여기에 어떤 영혼이 담겨 있다고 읽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영혼은 안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진정성이 전혀 없다? 예, 진정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솔직히 판단을 했고요. 예. 이제 사람들이 죄송 로봇이 등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게 4년 전에 땅콩 회항 논란 빚은 조현아 전 사장이 포토라인에 섰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했거든요. 죄송하다. 예. 이게 이제 제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변호사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시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은, 혹시 이제 기자들이 질문하는 거에 뭣도 모르고, 이것저것 대답하려고 하다가, 네. 오히려 조사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망친다. 네. 그러니까, 그냥, 중립적이고 중성적인 말을 해라. 더 이상. 해봤자 의미가 없긴 하겠지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조현아 씨 같은 경우에도, 사과하겠다고 한 거를 오히려 막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조현민 씨가 사과한다는 것 자체를. 네. 그런 얘기 자체가 결론적으로는, 진정성 없이 이 상황만 면피해보겠다라고 하는 의도로밖에 해석이 안 되고, 결과론적으로 영혼 없는 그런 그냥 앵무새와 같은 말이었다. 근데 6번 반복하는 중간에 중간쯤에서 잠깐 울먹이는 그 목소리 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분해서 너무 나쁘게 해석하는 것 같기도 한데 너무 분하고 모멸감을 느껴서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이런 식의 취급을 당해본 적이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물론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 여기저기서 얘기를 들었겠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막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막 프레쉬를 터트려가면서 자기한테 질문하는 이 상황은 처음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얼마나 좀 자존심이 워낙 센 분일 텐데 상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울먹인 거지. 그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조현아 씨하고 조현민 씨의 그런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분석을 해보면 이분들은 이번에 경찰 조사를 받고 났을 때에도 불기소될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읽으셨어요, 변호사님? 이제 첫 번째 뭘 얘기 들었냐면은, 조현아 씨가 조현민 씨에게 함부로 섣불리 사과하지 말아라라고 조언한 부분이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경찰 조사를 통해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우리는 이걸 불기소 가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마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 폭행이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렇죠. 매실이 들은 컵을 밀쳤냐 안 밀쳤냐. 그러면 그게 벌써 피해자 2명이 있었는데 2명 중에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1명은 아직까지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지만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회유가 이미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단순 폭행이라고 하면 사실은 두 분 다 반의사 불벌이기 때문에 처벌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공소권 자체가 없어요. 단순 폭행이면 폭행 피해자가 다 처벌 원하지 않아요 하면 사보치가 안 되는 겁니까? 네, 그러면 사건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단순 폭행으로 몰고 가려고 계속해서 말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조현민 씨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회유가 저는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보고 또 하나는 유리컵 관련해서 지금 서로 얘기가 있잖아요. 좀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유리컵을 던진 거는 인정을 했대요. 왜냐면 이제 녹음에 대해서 있으니까. 근데 던졌는데 어디다 던졌냐? 대한항공 사람 쪽으로도 안 던졌고 그 광고 대행사 사람 쪽으로도 안 던졌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던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거는 깨지기 쉬운 위험한 물건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다치지 않을 정도로만 던졌다. 즉 특수폭행을 절대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시키기가 어렵겠죠. 게다가 왜냐면 이제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필요한데 그렇죠. 지금 목격자들 말이 계속 일관되지가 않아요. 그 영상이 영상이 네, 영상이 없으니까. 네, 그러면 목격자들 증언이 일관하지 않으면 변호사들 뭐라고 하냐면 봐라.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이구동성으로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서로 다른 말을 하니까 이거는 못 믿는다. 이 사람들 말은 전부 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폭행은 공소기각으로 가고 공소권 없음으로 가고 특수폭행은 적용이 안 되고 그럼 남은 게 하나가 업무방해잖아요. 근데 업무방해 같은 경우에도 같이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에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얘기했을 뿐인데 이게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느냐. 나도 이 회의의 일원이었다.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방해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의 정상적인 업무를 못하게 하는 게 업무방해인데 그 정상적인 업무라고 하는 것은 나도 지금 같이 하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건 관련해서 회의를 하는 과정 중에서 벌어진 일인데 어떻게 업무방해가 되냐. 이런 주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애매해져서 사실 경찰이 기소하기가 쉽지 않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을 듣던 오늘 날도 덥던데 왜 고구마 먹은 심정이 이렇게 될까요, 갑자기?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니요. 근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 폭행, 특수 폭행, 업무방해 혐의 모두 사실은 사법처리 전망이 이렇게 밝지 않다. 이렇게 본다고 말씀하세요? 예. 저는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또 경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라고 하냐면 매실음료를 뿌렸냐, 종이컵 손으로 쳤냐 이런 얘기 우리가 계속해서 바깥에다 얘기해 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바깥에서 사람들이 또 듣고 있다가 이쪽 안에 변호사를 통해서 뭔가 또 진술을 바꾸게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더 이상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쪽 그 대한항공 측 사람들의 주장, 그러니까 조현민 씨의 주장에 의하면 본인은 절대 폭행도 하지 않았고, 폭행 부분은 아직 강력히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특수폭행은 절대 아니고, 업무방해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애매해서 경찰이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면 각도를 돌려서 밀수 혐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밀수는 좀 위험하죠. 그러니까 지금 조현민 씨 입장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폭행이나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근데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는 내용은 밀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산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폭행과 관련된 본인의 그 인신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하지만 나머지도 밀수도요 사실은 아주 쉽진 않아요. 그래요? 왜냐면 지금 조양호 씨 같은 경우는 작년 그러니까 2014년 그 평창올림픽 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이 되면서부터 해외를 22개월 동안 34번을 다 갔대요. 근데 그분이 가서 신용카드를 한 번도 안 썼대요. 그래요? 네, 개인 신용카드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인카드를 썼다는 얘기잖아요. 아니면 현금을 썼거나. 그러면 법인카드는 이름이 물론 있는 것도 있겠지만 이름이 없는 카드를 만약에 썼다고 치면 현실적으로는 누가 썼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떤 물건을 해외에서 샀는지 일단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조양호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분이 일단 피해자에서 배제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 식구들이 전부 다 밀수 관련해서 피해자로 아직은 남아있겠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샀다 하더라도 그 물건을 한국에 가지고 왔는지 또 내지는 그 물건을 한국에 가지고 왔다 치더라도 실제 이 사람의 기거하는 집에서 찾았는지 이런 것 따라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입증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정상적으로 조양호 회장 일가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써 전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압수수색이 그러니까 한 번도 근데 재벌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번에 결국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또 A4 천장 분량의 종이가 쭉 나왔는데 맞아요. 거기 보면은 이명희 씨라든가 조현민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샀던 엄청난 그 고가의 명품들이 막 쭈루 나온 영수증이나 품질물들이 나왔다는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것도 밀수품이 아닐까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놔두고 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처치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압수수색이 제대로 됐는지 첫 번째 의심이 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압수수색이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그 품목이 실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품목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또 어렵고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전반적으로 걸쳤으니까 그 과정 중에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거는 대한항공 직원들일 텐데 왜냐하면 대한항공 직원들이 자기네들이 날랐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자기네 회사 카드를 사용해서 샀다는 말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한항공 측에서는 또 이 직원들 사이에도 기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는 사측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쪽은 이제 노조라고 하기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근로자들을 이분들은 한쪽에서는 이거 그만해라.
이거 지금 사실 뭐 여당 두루킹이나 이런 거 덮으려고 우리 거 계속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내에서? 그러면 예. 그러면 협조가 안 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사실은. 근데 변호사님,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무슨 뭐 일본에서 초밥을 공수해 왔네, 유럽에서 소세지를 공수해 왔네, 뭐 소고까지 뭐 했네 이런 그 증언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증언이 있으면 이 증언한 직원들이 그 경찰 수사 과정에서 좀 증언을 해주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증언해줘야 되는데 증언을 해달라고 찾아가면은 다 없어져 버리고 아주 용감하게 몇 명, 좀 전에 지금 우리 인터뷰하신 분처럼 아주 용감하신 분들은 계시지만 그런 분들 몇 명이 얘기하는 것이 그냥 말뿐이다, 사실은. 그게 그럼 객관적인 증거하고 연결되어서 뒷받침이 돼야 되는 건데 과연 그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밀수와 그 횡령 혐의도 입증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다. 제 말은 이게 뭐 전혀 안 될 거다라는 건 아니고요. 왜냐면 워낙 이제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관행처럼 진행이 됐고 특히 여기서 관건은 현재 직원들이 아니라 전직 직원들이 사실은 자유롭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를 그만둔 그 전직 직원들이 얘기를 해주는 게 사실은 맞아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얘기를 해줄 때에 뭐 녹음해 놓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뭐 그런 증거들을 사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내지는 전직 직원들이 그런 양심 고백을 해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이제 일을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전혀 혐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밀수 혐의나 관세 포탈은 충분히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조현민 전 전무 말고 그 어머니 이명희 이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지금 그 갑질 수준을 넘어서는 어떤 그 오디오도 있고 영상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분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 처리를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그 입증은 어떻게 보세요? 그것도 사실은 보세요. 이명희 씨 운전기사가 한번 제보하고 나니까 갑자기 5천만 원 갖다 주고 몇 억 갖다 주고 막 그랬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미 영상의 피해자들에게 접촉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영상의 피해자들이 예를 들면은 이명희 씨 얼굴이 아주 명확히 나온 게 아니죠. 영상이라고 하는 게 또. 그리고 그 피해자들이 나 저 사람한테 뭐 밀침을 당했어요. 뭐 다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좀 밀쳤어요. 그 사람이 나를 예를 들어서. 그 여자분, 그 모자 쓴 여자분. 예컨대. 그럼 그분이 밀쳐서 그럼 그것도 뭐가 돼요? 폭행이 되는 거죠. 단순히.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반의사 불벌이 되는 거잖아요. 합의만 되면 사실은 없었던 일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 뭐 욕설이를 나왔다는 이런 것도 아까 말했던 운전기사분도 그 사람 돈 갖다 주면서 자기 핸드폰 가져갔다는 거잖아요. 증거도 이미 가져갔고 또 그 운전기사도 이전에 연락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증거가 다 인멸되고 있다는 거죠. 변호사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정서법과 실정법에는 참 거리가 멀다라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조현민 전 전무는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사법 처리가 가능하다고 그 가정을 하고 미국 시민권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만약에 이제 실형을 살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실형을 삽니다. 실형이 선고가 되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추방하게 되죠. 근데 만약에 실형을 안 살게 되면 이제 벌금 같은 거를 무는 거잖아요. 예컨대. 그럼 벌금 같은 거 물게 되면 사실은 벌금 정도의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이 사람을 추방까지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무부 소관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가수 유승준 씨 있었잖아요. 이런 사례처럼 추방을 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행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나라 병역법에서 유승준 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 특히 그때 얘기됐던 것은 한국의 그런 뭐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위해를 끼칠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입국을 금지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조현민 씨에 대해서도 그런 식의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거예요, 법무부는. 입국 금지가 또 그 사유가 명확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당연히 아무나 무조건 입국 금지 시킬 수는 없죠. 안 되죠. 동치미 생각이 납니다. 자꾸 고구마가.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내일 모레 새로 고침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